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누구나 자기 나이가 한 자릿수였을 때 이런 고민을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무엇을 얼마나 써야 하나? 우리 한국 국민들이 글쓰기와 관련해서 스스로 이런 의문을 갖는 경우는 대개 일기쓰기라고 하겠습니다. 나의 경우 처음으로 일기장에 일기를 쓰기 시작했던 것은 역시 나의 나이가 한 자릿수였던 어느 해 12월 무렵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일기장을 내 책상 위에 놓아 주었을 때 일단은 무조건 좋아했지요. 아이들이 먹는 그 한 줄짜리 초콜릿, 미니쉘 초콜릿보다 훨씬 작은 그런 자물통이 달려있는 일기장이었습니다. 그 일기장을 펼쳐보면 속에 띄엄띄엄 간지처럼 그렇게 그림도 한 장씩 들어있는 그런 일기장이었고 그것이 딱딱한 표지에 아주 근사한 그런 일기장이어서 정말 이것은 책같이 생겼구나. 그런데 단지 내용이 없는, 그래서 그 내용을 내가 채워 넣어가는 그런 책 같은 일기장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아이들은 자물통이 달린 일기장, 요즘에는 버튼으로 되어 있지만 그러한 것을 좋아하지요. 그런데 내가 그 자물통이 달린 일기장을 좋아했던 것은 다른 아이들하고는 조금 이유가 달랐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자기만의 공간을 남이 읽지 못하게 그렇게 확보하고 싶어 해서 자물통이 달린 일기장을 되게 좋아했는데 조금 다른 아이들보다는 좀 그런 식의 생각을 하는데 늦었던, 그래서 부모에게 비밀이 없던 그런 나이였고 그런 아이였기 때문에 그 자물통은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반짝거리고 또 큰 자물통을 축소해 놓은 작은 장식이 달려있는 그런 것이었다. 그래서 다른 친구들이 자물통 달린 일기장을 좋아하는 그런 이유하고는 전혀 다른 엉뚱한 이유로 그것을 좋아했죠. 그때 아버지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부터 여기에 일기를 써라. 그때 나는 오늘부터요 라고 다시 반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물론 오늘부터 써야 하느냐 그런 불평도 아니었고 정말 오늘부터 써야 하는 것이냐 하는 다짐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늘 그랬듯이 나와 부모의 관계는 어떤 이야기를 하면 그저 100% 그냥 받아들이는 그런 타입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부터 써야 하는구나 하는 식의 확인의 질문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래 오늘부터 그리고 하루도 빼놓지 말고 매일 써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그 입장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마도 어떤 답변을 하든지 뭐 그랬겠죠. 그런데 나는 그 이야기가 떨어지자마자 일기장을 열고 장수를 헤아리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써야 한다면 그 일기장이 페이지가 얼마나 되는지 당연히 페이지 번호는
쓰여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행동을 할 것을 미리 짐작이라도 한 듯이 일기장을 펼치자마자 아버지는 제지를 했습니다. 아니, 일기장 장수 헤아리지 말고 그냥 다 쓰면 또 일기장을 새로 사다 주마. 이렇게. 아마도 아버지로서는 예상대로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가는 데는 이런 식의 돌발 상황이 종종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일기를 써야 하니까 일기장 첫 장을 펴고, 그리고 우선은 몇 년, 몇 월, 며칠, 그리고 제법 날씨까지 써야 된다는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생각에 빠져들었죠. 오늘 무슨 일이 있었던가. 아침부터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쭉 복기하면서 그렇게 생각에 빠져서 정신없이 저녁 때까지 오고 나니까 사실은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날 있었던 일이 별것 아닌 것도 아니고, 그날 있었던 일이 기억나지 않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써야 하나 하는 근본적인 그런 난관에 부딪힌 것이죠. 그래서 옆을 돌아보니 혼자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언제 방을 나갔는지 몰랐고, 또 그런 일은 흔한 일이었고, 그래서 거실로 나가서 이제 다시 질문을 하기 시작했죠. 엉뚱하게도 그때 물은 것은 일기가 뭔가요?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일기는 그날 있었던 일을 쓰는 거란다 하는 설명을 듣고 나서 이제 정작 날씨까지 쓰고 나서 한 글자도 쓰지 못했던 그 문제를 풀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전부 다 쓸까요? 이렇게 물어놓고 생각을 해보니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었던 일을 다 쓰자고 하면 결국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간이 어느 정도는 들어갈 것이고, 그것이 매일매일 반복될 것이고, 똑똑한 아이 같았으면 이런 의문을 품지 않았겠죠. 그래서 뭐든지 다 쓸까요? 하고 물은 다음에, 그러면 차라리 순서를 바꿔서 뭐든지 일을 할 때 미리 써놓고 또 일을 하면서 써놓고 이런 식으로 할까요? 하고 또 물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니, 중요한 일을 써야지, 이렇게 이제 포기를 한 것이죠. 보통 아버지들처럼 더 이상 그런 질문에 시달리기 싫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답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고 공부한 것을 쓰기로 했죠. 그것이 중요한 일이었으니까. 이렇게 예전의 일을 기억해 보면 바로 이와 같이 무엇을 쓸 것인가 하는 의문이 과거 어느 자리에 남아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스스로 단행본 책을 2자릿수만큼 냈죠. 그런 지금도 이 무엇을 쓸 것인가 하는 것은 그저 대략 이해하는 수준에 이르는 그 정도일 뿐입니다. 여전히 의문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여러분 자신이 또는 아이들이 이렇게 무엇을 쓸까요?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어떻게,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국민 여러분은 한국어와 한글을 능숙하게 사용하는 전문가들입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은 말을 잘하고 싶다. 글을 잘 쓰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글을 잘 쓰고 싶은 국민에게 나는 먼저 이런 질문을 하겠습니다. 무엇을 쓰고 싶습니까? 조금 짓궂게 이야기를 풀어나가자면 또 이런 질문을 해야 하겠죠. 글을 잘 쓰고 싶다면 이전에 잘 쓴 글을 본 적이 있겠지요. 어떤 잘 쓴 글을 보았던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도 그렇게 글을 잘 쓰겠다, 잘 쓰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들려달라. 이 질문이 다소 부담스럽다면 이번에는 이야기를 좀 바꿔서 다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글을 잘 쓰고 싶다. 이것은 명백한 사실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각자에게는 글이 이런 상태면 좋겠다 하는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나는 동그라미에 관하여 동그라미는 둥글다 하는 글을 쓰고 싶은데 나의 글이 이런 상태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한번 스스로 정리를 해 보십시오. 물론 아직 구체적일 수는 없을 겁니다. 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글로서 나오고 그것을 여러 차례 수정을 해서 이제 이만하면 됐다 하고 스스로 마침표를 찍을 때까지 그 정도 돼야 최소한 구체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대강이라도 좋으니까 앞에서 질문했던 그런 질문들의 답변을 스스로 해보십시오. 지금까지 이 강의를 들은 국민들 가운데 이게 뭐야 기법도 안 가르쳐주고 하고 불평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여러분에게 글 잘 쓰는 비법의 핵심을 이미 맛보여 주었습니다. 맛본 사람은 맛을 알았을 겁니다. 이번 회에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